여보, 금고에 돈이 없어. 이미 받았어. 뭐, 작년에 상우 씨가 갚았어. 언제? 죽기 2달 전쯤. 왜 말 안 했어? 당신한테 말하면 또 돌려줄 사람이잖아. 당신 없을 때 상우 씨가 찾아왔어. 돈 봉투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받았어. 그 돈 어디 갔어? 빚 갚는 데 썼어. 친정에도 좀 보냈고. 내 동의도 없이? 동해 받으면 안 줬을 거잖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사연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금고 손잡이가 차갑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30년을 지켜온 철물점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작년 가을부터였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렸고 월세는 매달 목을 조여왔다. 노후 대출을 알아보러 은행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고개를 저었다. 신용도가 조금 애매하시네요. 그때 처음으로 금고 속 그 돈이 떠올랐다. 평생 모은 1억 원. 노후의 마지막 안전장치. 그런데 지금 그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온 것이다. 손가락이 비밀번호를 누른다. 딸깍딸깍. 익숙한 소리가 집안 고요함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금고 문이 천천히 열린다. 비어있다. 붉은 보자기만 접혀있다. 그 위에 먼지가 앉아있다. 나는 금고 안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앉아있었다. 손을 넣어 구석구석 더듬어 본다. 아무것도 없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한다. 여보.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아내가 고개를 돌린다. 수세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금고. 돈이 없어. 아내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다가온다. 금고 앞에 선 아내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없다. 나는 그제야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 이미 받았어. 뭐? 상호 씨가 갚았어. 작년에. 박상호. 내 평생 친구. 1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그 친구.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내를 바라본다. 아내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담담하다. 언제? 죽기 2달 전쯤. 왜 말 안 했어? 당신한테 말하면 또 돌려줄 사람이잖아. 목소리가 차갑다. 아내는 금고 문을 손으로 닫는다. 딸깍. 그 소리가 귓속에서 맴돈다. 상호가 찾아왔어. 당신 없을 때 돈 봉투 들고 왔더라고. 나는 받았어. 당신은 말려도 안 들을 사람이니까. 나는 1년 전 그 밤을 떠올린다. 박상호가 철물점 셔터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11월 밤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상호는 술을 마신 것 같았다. 눈이 풀려 있었다. 도윤아, 나 이번엔 진짜 끝이야. 그는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집까지 날아갔다고 했다. 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집으로 데려왔다. 아내는 자고 있었다. 얼마 필요해? 1억. 있으면. 나는 금고를 열었다. 상호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천천히 갚아. 우리 사이 아니야. 차용증은 쓰지 않았다. 30년 우정에 종이 따위 필요 없었다. 상호는 돈 봉투를 가슴에 안고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내가 꼭 갚을게.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친구를 살렸다고. 돈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석 달 뒤 상호는 죽었다. 교통사고였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에 치였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호의 아내와 딸이 곡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조의금을 놓고 돌아섰다. 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나를 오래 바라봤다. 나는 아내의 시선을 느꼈지만 외면했다. 아내는 묻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그 돈 어디 갔어? 나는 조용히 묻는다. 아내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마저 한다. 물소리가 들린다. 빚 갚는 데 썼어. 친정에도 좀 보냈고 내 동의도 없이? 동의 받으면 안 줬잖아. 그 말이 칼처럼 꽂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인다. 30년 결혼 생활, 30년 철물점, 30년 우정.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아내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금고를 바라본다. 열린 금고 안에는 붉은 보자기만 남아있다. 상호는 돈을 갚았고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돈은 이미 사라졌고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친구는 죽었고 돈은 없고 배신은 집안에 있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낸다. 연락처에서 박상호를 찾는다. 번호는 그대로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본다. 지우지 않는다. 지워야 할 이름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밤새 잠을 못 잤다. 나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갓에 먼지가 쌓여 있는 게 보였다. 아내가 언제 닦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내가 언제 신경 써본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발소리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아내는 거실을 지나가며 잠깐 멈춰섰다. 나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금고가 놓인 구석이 보였다. 닫혀 있지만 그 안이 비어 있다는 걸 아는데 문을 닫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침 7시 나는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다. 눈밑이 퀭하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부엌에서 아내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린다.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같지 않다. 밥 먹어. 아내가 상을 차린다. 나는 자리에 앉는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30년간 똑같은 자리에 놓인다. 나는 숟가락을 든다. 상호가 언제 왔었어? 아내는 김치를 집으며 대답한다. 작년 9월쯤. 작년 9월. 상호가 죽기 2달 전이다. 11월에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무슨 요일이었어? 화요일. 당신 구청 가는 날. 화요일마다 나는 구청에 들러 사업자 서류를 정리하러 갔었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다. 상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초인종 눌렀어. 나가보니까 상호 씨더라고. 손에 쇼핑백 들고 있었어. 검은색 가방. 나는 숟가락을 놓는다. 국에서 김이 올라온다. 뭐라고 했어? 형님한테 빌린 돈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어. 나는 몰랐다고 무슨 돈이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가방을 내밀면서 1억입니다 라고 하더라고. 아내는 담담하게 말한다. 마치 어제 장본 이야기를 하듯이. 그래서 받았어? 당연히 받았지. 그게 우리 돈인데. 나는 아내를 바라본다. 아내는 밥을 뜨며 말을 이어간다. 상호 씨가 그러더라고. 형님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형님이 다시 돌려줄까봐 걱정된다고. 나도 그럴 것 같았어. 그래서 받고 말 안 했어. 차용증은? 없었어. 애초에 쓰지도 않았잖아. 상호 씨도 그냥 가방만 놓고 갔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쉰다. 그 돈 어디다 썼어?
카드값 갚았어. 우리 적금 깨서 막아뒀던 거. 그거 메우고 친정 오빠한테 빌렸던 것도 갚았어. 당신 모르게 빌렸던 거. 내가 언제 모르게. 말하면 또 화내잖아.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그 말이 귀를 때린다. 나는 밥숟가락을 다시 든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남은 게 뭐야? 이 집. 철물점. 당신. 아내가 나를 본다. 표정이 없다. 그리고 나는 수저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내가 뒤에서 말한다. 그 사람 죽었잖아. 그걸 왜 아직도 붙잡아? 나는 돌아본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문제야. 나 30년을 살았는데 이런 건 나한테 말도 안 해? 아내가 숟가락을 놓는다. 소리가 쨍그랑 울린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 어차피 당신은 당신 생각대로만 살잖아. 상호 씨 살린다고 1억 꺼낸 것도 내 말 안 듣고 혼자 결정한 거잖아. 그게 뭐가 달라? 나도 혼자 결정한 거야. 이 집 지키려고. 아내의 목소리가 떨린다. 처음 보는 모습이다. 당신은 친구 살렸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나는 30년간 이 집 지키느라 내 친정도 제대로 못 갔어. 오빠한테 손 벌려가면서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1억을 그냥 꺼내줬어.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나는 말문이 막힌다. 나는 그 돈으로 우리 빚 갚았어. 친정 빚도 갚았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간다. 수돗물을 튼다. 설거지를 시작한다. 물소리가 크게 들린다. 나는 현관으로 간다. 신발을 신는다. 철물점에 가야 한다. 오늘도 가게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아내 목소리가 들린다. 저녁은 먹고 와.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을 닫는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한다. 상호는 돈을 갚았다. 아내는 그 돈을 받았다. 나만 몰랐다. 그리고 지금 돈은 없다. 철물점 셔터를 올린다. 끽 소리가 골목에 울린다. 가게 안으로 들어간다. 먼지 냄새가 난다. 선반 위 드라이버 세트가 그대로 놓여 있다. 몇 달째 안 팔린 물건들이다. 나는 계산대 의자에 앉는다. 서랍을 연다.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다. 거래처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나는 마지막 장을 넘긴다. 빈 페이지다. 상호의 전화번호를 적으려다 멈춘다. 상호는 이미 없다. 돈도 이미 없다. 남은 건 의심뿐이다. 나는 수첩을 덮고 가게 밖을 바라본다. 골목에 사람이 지나간다. 누군가의 일상이 흘러간다. 내 일상은 어제 멈췄다. 사흘 동안 나는 밖을 돌아다녔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다. 상호가 계좌이체를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려고 했다. 창구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본인 계좌가 아니면 조회가 안 됩니다. 고인입니다. 제 친구였어요. 그래도 유가족 동의 없이는.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상호의 아내한테 연락할 수는 없었다. 1년 전 장례식 이후로 연락을 끊었다. 조의금도 냈고 인사도 했다. 그 이상은 없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보험사였다. 상호가 보험금을 탄 게 아닐까 싶었다. 하지만 상담원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고 이후 보험금은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본인이 생전에 받을 수는 없어요. 나는 또 허탕이었다. 커피숍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시켰다. 쓰디쓴 맛이 입안에 퍼졌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간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나만 길을 잃은 것 같다. 세 번째로 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다. 지인 소개로 찾아갔다. 법무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용증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친구 사이였어요. 그런 거 안 썼습니다. 증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밤에 둘이서만 만났으니까. 녹취라도? 그런 것도 없어요. 법무사는 서류를 덮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인이 된 상황에서 차용증도 없고 증인도 없고 기록도 없다면 사실상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벽에 기댔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돈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상우가 빌려간 1억 원은 공식적으로는 없던 돈이다.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증명할 수 없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7시였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는데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 오빠. 나도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전화 통화였다. 아내는 나를 보고 전화를 끊었다. 뭐라고 했어? 그냥 돈 이야기. 또 빌렸어? 아내는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거실로 들어간다. 금고가 눈에 들어온다. 여전히 닫혀 있다. 나는 금고 앞에 쪼그려 앉는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다. 붉은 보자기가 그대로 있다. 나는 보자기를 꺼낸다. 펼친다. 그 아래 바닥에 뭔가 보인다. 작은 수첩이다. 금고 바닥 모서리 틈에 끼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수첩을 꺼낸다. 검은색 작은 수첩. 낡았다. 펼친다. 상호의 글씨다. 상환 계획이라고 적혀 있다. 나는 숨을 멈춘다. 한 장 한 장 넘긴다. 9월 1억 원 상환 완료. 10월 형님께 직접 말씀드릴 것. 11월 새 사업 시작 준비. 마지막 장에 문장 하나가 적혀 있다. 돈은 형수님께 먼저 돌려줬다. 형님께는 직접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형님 고마웠다. 날짜는 9월 15일. 상우가 죽기 2달 전이다. 나는 수첩을 쥔 채 주저앉는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다. 상우는 돈을 갚았다. 아내한테. 그리고 나한테는 말하지 못한 채 죽었다. 아내는 그 돈을 받았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 그거 어디서 났어? 아내가 부엌에서 나온다. 수첩을 본다. 얼굴이 굳는다. 금고 안에 있었어. 나는 수첩을 펼쳐 보여준다. 아내는 입술을 깨문다. 이미 알고 있었지? 응. 왜 말 안 했어? 말하면 뭐가 달라져? 이미 쓴 돈인데. 나는 천천히 일어난다. 아내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 돈 다 어디 갔어? 정확하게 말해봐.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연다. 카드값 3천. 친정 오빠한테 빌린 거 2천. 우리 적금 깨서 막았던 관리비랑 월세 2천. 나머지는 친정 엄마 병원비. 나는 숨이 막힌다. 그게 얼마야? 3천. 1억. 카드값, 오빠 빚, 관리비, 병원비. 다 합치면 1억이다. 지금 우리한테 남은 돈은? 없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린다. 당신 노후보다 지금이 더 급했어. 당장 이 집 지키는 게 먼저였어. 당신은 친구 살린다고 1억 꺼냈지만 나는 우리 살리려고 그 돈 받아서 썼어. 그게 뭐가 잘못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나는 수첩을 들고 소파에 앉는다. 상호의 글씨를 본다. 형님 고마웠다. 그 문장이 눈에 밟힌다. 상호야, 너는 갚았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허탈할까? 돈은 돌아왔다. 그런데 내 손에는 닿지 않았다. 아내 손을 거쳐 어디론가 흘러갔다. 친구는 죽었고 돈은 사라졌고 남은 건 이 작은 수첩뿐이다. 나는 수첩을 가슴에 안는다. 상호의 체온이 느껴질 것 같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차갑다. 모든 게 차갑다. 일주일 뒤 나는 구청 민원실에 앉아 있었다. 가족 갈등 조정센터라는 팻말이 붙은 작은 방이었다. 회의용 테이블 하나, 의자 4개. 창문 너머로 구청 주차장이 보였다. 조정위원은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부부 갈등 조정 신청하셨죠? 부인분은요? 뒤에서 문이 열렸다. 아내가 들어왔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건너편 의자에 앉았다.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다. 오늘은 양측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의점을 찾는 자리입니다. 먼저 남편분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상호의 수첩.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제 친구가 작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었어요. 차용증은 없었습니다. 친구 사이니까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친구는 죽기 2달 전 제 아내한테 그 돈을 갚았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아내는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썼습니다. 제 동의 없이. 나는 수첩을 펼쳤다. 상호의 글씨를 보여줬다. 이게 친구가 남긴 기록입니다. 돈은 아내에게 먼저 돌려줬다고 적혀 있어요. 조정위원이 수첩을 받아 읽는다.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 부인분 맞습니까? 네. 그 돈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연다. 카드값이랑 집 관리비 밀린 거 갚았어요. 친정 오빠한테 빌렸던 것도 갚았고요. 친정 엄마 병원비도 냈습니다. 총액이 1억입니까? 네. 조정위원이 펜을 들었다. 남편분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내가 나를 본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친다. 당신 노후보다 지금이 더 급했어요. 조정위원이 눈썹을 올린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내는 한숨을 쉰다. 남편은 철물점 하나로 30년을 버텼어요. 근데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손님도 없고 월세는 오르고 카드값은 매달 밀렸고 관리비도 2달째 연체됐어요. 제가 친정 오빠한테 손 벌려서 2천만 원 빌렸어요. 남편은 몰랐죠.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린다. 친정 엄마는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친정일은 오빠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입을 다문다. 그러던 어느 날 박상호 씨가 찾아왔어요. 돈 가방 들고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빌렸던 거 갚으러 왔다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1억을 꺼내줬다는 걸. 아내가 눈물을 닦는다. 저는 그 돈을 받았어요. 우리 집 지키려고, 친정 엄마 살리려고. 남편한테 말하면 또 돌려줄 사람이니까 말 안 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조정위원이 나를 본다. 남편분 할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한참을 침묵한다. 목구멍이 메인다.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내가 고개를 든다. 하지만 나는 수첩을 집어든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조정위원이 눈을 깜빡인다. 그럼 뭡니까? 신뢰 문제입니다. 나는 아내를 본다. 나는 친구를 믿었어요. 그래서 1억을 줬어요. 친구는 나를 믿었고 그래서 돈을 갚았어요. 근데 당신은 나를 안 믿었잖아요. 아내가 입술을 깨문다. 말하면 돌려줄 거라고 했죠. 맞아요. 나는 돌려줬을 거예요. 친구가 어렵게 갚은 돈인데 그걸 다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당신은 그 선택권을 나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우리가 함께 고민했어야죠. 둘이서. 아내는 고개를 숙인다. 조정위원이 말한다. 남편분,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겁니까? 나는 고개를 젓는다. 돈은 안 받겠습니다. 이미 쓴 돈이고 필요한 곳에 쓴 거니까. 그럼 뭘 원하십니까? 사과받고 싶습니다. 아내가 얼굴을 든다. 눈이 붓다. 내가 몰랐던 게 미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근데 당신도 미안해야 해요. 나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두 분이 더 이야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내도 일어난다. 우리는 나란히 조정실을 나온다. 복도에서 멈춘다. 아내가 먼저 말한다. 미안해. 나는 돌아본다.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나도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온다. 문이 열린다. 우리는 함께 탄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밖으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하다. 집 갈까? 아내가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응, 가자. 우리는 나란히 걷는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금고는 여전히 비어 있고 상호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 조정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은 조용했다. 아내와 나는 전보다 말이 많아졌다. 아침 식사 때 오늘 뭐해? 같은 짧은 대화들. 저녁에 피곤하지? 같은 물음들. 30년 만에 처음 나누는 대화 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금고는 여전히 열린 채로 있었다. 나는 닫지 않았다. 아내도 닫지 않았다. 붉은 보자기만 그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말했다. 금고 치울까? 나는 텔레비전을 보다 고개를 돌렸다. 왜? 비어 있는데 계속 놔둬야 해?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그냥 놔둬. 왜? 잊지 않으려고.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다. 금고 앞에 앉았다. 붉은 보자기를 꺼내 펼쳤다. 오래된 천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이었다. 이걸로 중요한 거 싸놔라. 복 들어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보자기를 다시 접어 금고 안에 넣었다. 문을 닫으려다 멈췄다. 그냥 열어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철물점으로 갔다. 셔터를 올렸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기침이 나왔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상호의 수첩이 있었다. 조정 때 가져왔다가 그대로 넣어둔 것이었다. 마지막 장을 펼쳤다. 형님 고마웠다. 나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고맙긴 뭘. 혼잣말이 나왔다. 상호야, 너는 갚았어. 근데 나한테는 왜 직접 말 안 했어? 전화 한 통이면 됐잖아. 형님, 돈 갚았습니다. 그 한마디면 됐잖아. 하지만 상호는 없다. 대답할 수 없다. 나는 수첩을 서랍에 다시 넣고 닫았다. 문이 열렸다. 손님이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망치 있어요? 네. 여기요. 나는 선반에서 망치를 꺼내 건넸다. 할아버지는 망치를 들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예요? 8,000원입니다. 비싸네. 요즘 다 이 가격입니다. 할아버지는 지갑을 꺼내 10,000원을 건넸다. 나는 거스름 돈을 줬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오후 3시쯤 아내한테서 문자가 왔다. 저녁 뭐 먹을래? 나는 답장했다. 아무거나. 된장찌개? 좋아. 문자를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놨다. 그러다 문득 연락처를 열었다. 박상호를 찾았다.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지우지 않았다. 아직도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멈췄다. 그냥 뒀다. 저녁 때 집에 돌아갔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아내가 부엌에서 밥을 푸고 있었다. 왔어? 응.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상을 보니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다. 오늘 손님 많았어? 1명. 그것밖에? 응.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철물 좀 접을까? 나는 숟가락을 들다 멈췄다. 왜? 장사가 안 되잖아. 차라리 정리하고 다른 일 찾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뜬다. 입에 넣는다. 씹는다. 조금 더 해볼게. 언제까지? 모르겠어. 근데 아직은 하고 싶어.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밥을 다 먹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금고가 보였다. 여전히 열려 있었다. 나는 일어나 금고 앞으로 갔다. 아내가 설거지하며 물었다. 닫을 거야? 아니. 왜? 나는 금고 안붉은 보자기를 본다. 비어 있어도 괜찮아. 이게 진짜니까. 뭐가? 내 인생. 아내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를 본다. 무슨 뜻이야? 30년 모았어. 잃어.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친구도 있었고, 당신도 있었고, 이 집도 있었어. 난 돈만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나는 금고 문을 닫는다. 딸깍. 이제 됐어. 아내가 내 옆에 선다. 미안해. 나도. 우리는 나란히 금고를 본다. 내일 뭐 할 거야? 아내가 묻는다. 가게 가야지. 당신은? 청소 좀 하고 친정 엄마 병원 갈 거야. 나도 같이 갈까? 아내가 놀란 듯 나를 본다. 진짜? 응.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철물점 셔터를 올렸다. 청소를 했다. 선반을 닦고 바닥을 쓸었다. 오랜만에 손님을 제대로 맞을 준비를 했다. 오후에 아내와 병원에 갔다. 장모님은 많이 좋아지셨다. 우리를 보고 웃으셨다. 사위, 오랜만이네. 네. 건강하세요? 늙으면 다 아프지. 나는 장모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다. 고마워. 괜찮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금고가 보였다. 닫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열지 않을 것이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상호도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안다. 무엇이 진짜 비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휴대전화를 꺼냈다. 연락처를 열었다. 박상호를 찾았다. 이번엔 삭제 버튼을 눌렀다. 잘 가, 친구야. 이름이 사라졌다. 지워야 할 이름은 지웠다. 이제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울 시간이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